꽃. 글 류가을. 성우 신기로. 내겐 늘 붙어다니는 두 친구가 있다. 학창시절 한 가수의 팬클럽에서 만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작년 12월 한 친구의 생일이 가까워진 날이었다. 우리는 몰래 계획을 세웠다. 장난기가 많은 탓에 생일 때마다 을에 골탕을 먹였다. 이번엔 남자친구인 척 회사에 커다란 꽃바구니를 보냈다. 끈적한 사랑의 메시지를 적은 카드까지 야무지게 의뢰한 우리는 배를 잡고 웃으며 뒹굴었다. 친구는 커다란 꽃바구니를 받고 질문 세례에 시달렸단다. 얼굴이 화끈거렸다며 다음 생일을 기대하라고 애교 섞인 짜증을 부렸다.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에 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엄마도 꽃을 좋아하는데 한 송이도 사준 적이 없구나. 부끄러운 마음에 아침이 되자마자 엄마가 좋아하는 분홍색 장미를 주문했다. 그날 오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처럼 좋아하며 고맙다고 했다. 이렇게 기뻐할 줄 알았으면 진작 선물할 걸.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다. 며칠 후 한 친구가 쑥스러워하며 엄마에게 꽃을 선물했다고 했다. 자신도 엄마에게 준 적이 없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꽃가게에 들렀다고. 꽃다발을 들고 좋아하는 엄마를 보니 무척 기뻤단다. 무뚝뚝한 자신은 생각도 못했을 텐데 우리 덕에 용기를 냈다며 고맙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친구도 머리를 극작이며 이야기를 했다. 사실 나도 곧 아빠 생신이라 꽃바구니 주문하고 오는 길이야. 누구 친구 아니랄까봐 어쩜 하는 생각도 똑 닮았는지 우린 서로 말없이 웃었다. 이스뚜띠. 글 이건희. 성우 신기로. 코리아? 스리랑카 버스에 올라 출발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대뜸 내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나는 경계하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한국에 13년 살았어요. 유창한 한국말로 자신을 누앙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의정부에서 일했다고 했다. 열심히 돈을 벌어 스리랑카에 돌아와 지금은 버스 회사를 운영한단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 둘도 낳았다고. 우리는 버스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김치랑 먹게 라면을 가져오지 그랬느냐고 했다. 또 한국에 고마운 사람이 많다며 내 버스 요금까지 내주었다. 우리나라에 애정이 많아 보였다. 여행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도 알려주었다. 그는 내리기 전 나를 목적지에 잘 내려달라고 기사에게 당부했다. 기차에 탔을 때는 옆자리 승객이 차 한 잔을 사주었다. 만남을 기념하며 사진도 찍었다. 길거리 상인들은 내가 흥정을 하자 값을 깎아주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여행객들도 열성적으로 셔터를 눌러주었다. 그들은 생판 모르는 여행자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었다. 덕분에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이제라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스뚜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빕니다.
천냥 이상의 가르침. 글 이현규. 성우 신기로. 국어교사가 꿈이었던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부터 속담을 가르쳤다. 그 중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처럼 대화에 관한 속담을 강조했다. 이 가르침을 몸소 느껴 감탄한 일이 있다. 고맙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 많이 됐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휴대전화 정지 문제로 통신사에 전화했고 궁금증을 해결한 뒤 끊기 전에 한 말이었다. 상담원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고맙다고 했다. 몇 분 후 통신사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고객님의 상냥한 인사에 힘이 납니다. 덕분에 좋은 하루 보낼 듯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또 한 번은 모교 축제에 놀러 갔다. 후배들은 새로 생긴 막창집이 맛있다며 데려갔다. 음식을 먹는 동안 한 직원이 종종 와서 맛은 어떤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 그렇게 했다. 내가 물었다. 혹시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직원이에요. 네, 너무 친절하셔서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음식이 참 맛있어요. 잘 살펴주신 덕에 기분 좋게 먹고 있어요. 지켜보던 후배와 직원 모두 웃음꽃을 피웠다. 아버지 말씀이 맞던데요? 어느 저녁, 고운 말로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의 하루가 활기차진 경험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아버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한마디로 사람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아버지의 신념에 깊은 믿음이 생겼다. 너로 살아. 글 윤진숙. 성우 신기로. 얼마 전 부모님 결혼 사진을 찍어주었다. 아버지는 첫째인 나를 가져 제대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걸 늘 아쉬워했다. 결혼 사진에는 세상을 떠난 엄마가 아닌 새어머니가 함께했다. 나는 12살부터 엄마를 대신해 관공서 업무를 보고 쌀 20kg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에 갔다. 아버지는 함께 시장에 가서도 뒷짐지고 내게 저거 사와라, 이거 사와라 했다. 어린 내게 친척들은 말했다. 아이고, 네가 아버지와 동생을 잘 돌보고 지켜야 한다. 응?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아버지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술을 마시고 내게 한탄을 쏟아냈다. 그때마다 그래, 나는 아빠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오죽하면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아빠 밥을 해줘야 해서 대학은 멀리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못 박았을까. 그렇게 학업과 아르바이트, 집안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엄마도 딸도 아닌 채로 사는 동안 내 마음이 지쳐가는 줄도 몰랐다. 30이 넘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놓았다. 그러곤 그래, 잘 자랐어 하고 되뇌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느새 동생은 아이 셋의 부모가 되었고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만나 재혼했다.
새어머니 생신 선물로 결혼 사진을 찍는 날, 화장하고 턱시도를 입은 아버지가 말했다. 이렇게 입으니까 꼭 성악하는 사람 같다. 그치? 아버지도 지금의 내 나이에 홀로 되어 고생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흘 뒤 꿈에 엄마가 나타났다. 진수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너로 살아. 하며 웃었다. 비록 꿈이었지만 그 말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엄마, 나 그간 어깨가 너무 무거웠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 나로 잘 살아볼게요. 헤어지는 법. 글 양오늘. 성우 신기로. 아빠는 뭐든 잘 버렸다. 너저분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건 가차없이 쓰레기통행이었다. 쓰레기통은 또 얼마나 자주 비우는지 뭔가 없어진 걸 깨닫고 달려가면 물건은 이미 먼 여행을 떠난 뒤였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쓰는 아이크림, 명품 구제 운동화 등 정든 물건과 생이별할 적마다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버리지 않는 것도 있었다. 할머니가 보낸 콩, 사과, 장아찌 같은 것은 냉장고 제일 앞칸에 넣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독촉했다. 얘들아, 빨리빨리 먹어라. 응? 할머니가 보내신 거 다 상한다. 할머니의 정성이 버려지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나 보다. 나는 아빠의 이중적인 태도에 더 화가 났다. 내 물건도 그 반의 반만큼이라도 소중히 여겨주길 바랐다. 그런데 아빠가 버리지 않는 게 할머니 표만은 아니란 걸 알게 된 건 지난 설날이었다. 작은 어머니에게 세뱃돈을 받았다. 적지 않은 나이라 민망하기도 하고 살림에 보태는 게 좋을 듯해 안방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린 내가 삐뚤빼뚤 쓴 편지와 그보다 더 어릴 적 입은 베네 저고리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빠의 보물창고를 엿본 그날 나는 알게 되었다. 아빠에게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의 의미는 버리지 않을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아빠는 집을 팔고 고향인 영천으로 내려간다. 아파트를 내놓은 것도 나를 독립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테다. 지금에서야 나는 언뜻 깨닫는다. 언젠가 헤어질 것들을 매 순간 더 없는 그리움으로 대하며 살아온 아빠를. 돌고 도는 친절. 글 최우빈. 성우 신기로. 밤 10시 학원을 나서니 쌀쌀한 겨울바람이 나를 반겼다. 아르바이트와 학원 공부를 반복하는 내 마음에도 삭막한 바람이 불었다. 그날은 아르바이트가 유독 바빠 점심과 저녁을 거르고 학원에 갔다. 집에 돌아가는 길, 근처 식당으로 향했지만 대부분 문을 닫은 뒤였다. 그러던 중 불 켜진 감자탕집을 발견해 서둘러 들어갔다.
사장님, 혹시 영업 끝났나요? 사장님이 외투까지 챙겨 입고 전등을 끄려는 것을 보고도 괜히 물어보았다. 한데 사장님 대답이 뜻밖이었다. 아니요. 영업은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야 끝납니다.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나는 얼떨결에 해장국 한 그릇을 주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다. 사장님은 추울 것 같아서 히터도 다시 틀었어요. 천천히 맛있게 먹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줄인 배를 따뜻한 국물로 채웠다. 사장님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퇴근 시간을 빼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사장님은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젊을 때 돈은 없고 배는 너무 고파서 국밥집에서 무전 취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국밥집 사장님이 신고하기는커녕 배가 고프거든 언제든 다시 오라고 말해주었어요. 덕분에 나도 배고픈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을 대물림하고 있답니다. 사장님이 나를 위해 내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줬다. 사장님 같은 분이 있기에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인정 넘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날 이후 나는 아는 사람들에게 그 가게를 소개했고 나를 포함해 친구 몇몇은 단골이 되었다. 보고 잡구먼. 글 김수진. 성우 신기로. 내 친구의 이야기다. 친구는 이탈리아 남자와 가정을 이뤘다. 한 번은 친구 부부가 양가 부모님과 여행을 떠났단다.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친정어머니는 여행 내내 사돈에게 말을 걸곤 했다. What's your name? 여기는 날씨가 좋구먼요. What's your name? 한국은 허벌나게 덥단게요. What's your name? 사돈은 시원한 거 드시고 잡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웃음이 터지는 걸 겨우 참았단다. 시어머니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친정어머니는 본인 말만 했다. 그럼에도 둘은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녔다고. 나는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2번만 해도 짜증내고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웃어주지도 않는다. 말벗이 필요한 어머니들에게는 서로가 고마운 존재인 듯 싶었다. 여행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두 어머니는 그때를 그리워하며 추억을 곱씹는단다. What's your name? I miss you. 시방 그 양반은 뭐하고 있을라나? 보고 잡구먼. 달콤한 호의. 글 강원영. 성우 신기로. 한 달 반 동안의 동유럽 여행 마지막 날.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여행 초반만 해도 기억하고 싶은 것이 넘쳐났다. 웃음 많은 이들과의 대화. 부릅뜬 눈으로도 다 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이 특히 그랬다. 하지만 유럽은 동양 여자에게 그리 친절하지만은 않은 곳이었다.
마지막 날만큼은 마음 놓고 쉬고 싶었다. 크로아티아의 벨리카 고리차는 관광객이 거의 없는 도시였다. 주민들은 혼자 거리를 활보하는 동양인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걷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대뜸 다가와 영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묻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크로아티어로 한바탕 무어라 말하기도 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 손님이 가장 적어 보이는 노천 카페를 골라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종업원에게 카드나 유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크로아티아 화폐인 쿠나만 받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울상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아한 표정을 짓는 종업원에게 여행 마지막 날이라 남은 쿠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자신이 내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며 도로 앉으라고 했다. 당황한 나는 되물었고 종업원은 내가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찬찬히 또박또박 다시 말했다. Why not? 나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아들었다. 그가 베푼 코코아는 정말 맛있었다. 따뜻하고 진한 것이 그간 마셔본 것 중 최고였다. 나는 보답으로 작은 카드에 마음을 담아 전했다. 그는 여행을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여행의 힘든 기억이 모두 잊히는 순간이었다. 아내의 말. 글 김세종. 성우 신기로. 아내와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늦었으니 아파트 주차장엔 자리가 하나도 없겠지? 내가 묻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리가 하나쯤은 생겼을 거야. 어느 집 딸이 부모님 댁 와서 놀다가 지금쯤 돌아가지 않았을까? 설마. 아내 말대로 아파트 주차장엔 자리가 꼭 하나씩은 비어 있었다.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하고 한참을 걸어 집에 도착해서야 빈자리를 발견한 적도 있다. 내가 투덜거리자 아내는 말했다. 여보, 그 덕에 우리들이 산책했잖아. 아내의 긍정적인 말에 늘 마음이 밝아진다. 눈이 오면 나는 운전하기도 힘들고 세차도 해야 하잖아 라고 불평한다. 아내는 우리 애들이 눈 오는 걸 좋아하잖아 라고 말한다. 그렇구나. 눈이 오면 아이들 미소를 볼 수 있구나. 아내의 한마디가 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꾼다. 나는 어릴 적부터 시 쓰는 걸 즐겼다. 어두움, 외로움, 고단함을 노래했다. 한데 언제부턴가 글이 달라졌다.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했다. 고단함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여유가 생겼다. 바로 긍정적인 아내 덕분이다. 배려. 글 김명원. 성우 신기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할 때 썼던 아날로그 박자기를 이사갈 때마다 갖고 다닌다. 낡은 박자기는 이따금 태엽이 풀려 똑똑 소리를 내곤 한다. 그때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있다.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 중에 유독 장난이 심한 여학생이 있었다. 그날도 그 여학생이 학원에 들어섰다. 여학생은 대뜸 들고 있던 가방으로 수업 중인 남학생의 뒷머리를 내리쳤다. 그런데 가방 모서리 쇠붙이에 남학생의 머리가 찢어진 게 아닌가. 남학생의 머리를 수건으로 싸매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상처 부위가 제법 커 여러 반을 꿰매야 했다. 남학생이 아픈 것도 걱정되었지만 놀라고 화를 낼 학부모를 떠올리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얼마 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부모 앞에 나는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학부모가 "아우, 선생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하며 내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었다. 아이들에게도 "괜찮아, 괜찮아." 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또 치료비를 내려는 나를 만류하고 계산했다. 그날 아들의 상처를 보고 무척 속상했을 텐데도 내색 하나 없이 상대를 배려해준 그 마음을 잊을 수 없다. 학부형이 된 나는 그분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으론 그때 그 남학생은 어엿한 경찰이 되었단다.